강릉에서 이 동해안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만날 수 있는 조그마한 바닷가 마을. 새해 첫 동네 한 바퀴는 이곳 정동진 항구에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벌써 조업을 마쳤는지 항구로 들어오는 배 한 척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고기 잡으러 나갔다 오시는 거예요? 네, 네. 새벽에 네. 4시에 나와가지고 4시에? 4시에 나와가지고 지금 들어와요. 아유, 많이 추우셨겠다. 죽고 말고 아주 뻑뻑하네요. 예. 많이 잡으셨어요? 오늘 뭐 별로 많이 못 잡았어요. 아, 어부는 25년 된 이 나무배를 타고 하루 두세 번 겨울 바다로 나가 고기를 잡아온다는데요. 오늘 그의 나무배엔 과연 어느 생선이 올랐을까요? 여기 지금 이 생선은 이게 도루묵 같은데? 도루묵이죠? 어우, 여기 물질하는 해녀분이 계시네. 야, 참 대단들 하시다. 이 추운데. 아이고 아직 안녕하세요. 방송 많이 봤습니다. 네. 나오세요. 추우신데. 괜찮은데. 아니, 저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 식구래요. 그러시구나. 부부시구나. 매일 배를 타고 바다로 향하는 남편과 바닷물 속으로 들어가는 아내. 바로 이 자매요. 문득 천생연분이란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영하의 날씨에 차디찬 바닷물 속에 들어간다는 게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개. 그런데 겨울철에 한 번 물속에 들어가면 몇 시간이나 작업하세요? 보통 저번에 같은 경우는 4시간씩 했는데 요즘엔 추워서 3시간? 아휴, 이렇게 추운 날엔 좀 쉬시지. 내가 안 하면 딴 사람이 해오니까 사람 마음이란 게 그게 아니거든. 40년간 물질을 하며 바다를 평생 직장이라 여겨온 아내. 그렇다면 오늘 아내분이 채취한 것 좀 구경해 볼까요? 얼핏 봐도 묵직해 보이는 게 뭔가 제법 들어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그 귀하다는 자연산 문어 맞죠? 이거는 강원도 참문어고 이거는 안에 대해서 돌문어가 참문어더라고. 돌문어고. 자연산 전복에 참문어까지. 이만하면 오늘 수확 꽤 쏠쏠한데요. 배로 한가득 건져 올린 도루묵보다 아내분이 채취해온 게 더 감나가 보이네요. 야구 말고. 고생한 아내를 위해 남편이 제일 먼저 하는 건 드럼통 난로에 불 지피기. 좀 무뚝뚝해 보여도 아내를 향한 남편의 마음은 활활 타오르는 저 장작불보다도 뜨거울 겁니다. 부부의 평생 직장인 바다가 내어준 귀한 양식들. 어머니, 요 생선이 도루묵, 요 고등어, 그죠? 두 종류죠? 요 좀 작네, 고등어가. 이거는 이제 작으니까 고돌이라 하고. 고돌이? 예, 고돌이라고 조금 큰 게 또 있어요. 이건 고등어가 아니고 고돌이라고 그래요? 예, 여기 사람들은 작으니까. 이 도루묵은 우리 집사람이 참 좋아하는 생선인데. 천생연분인 두 분을 봐서 그런 걸까요? 도루묵을 보니 불현듯 아내 얼굴이 아른거립니다. 오늘 아주 식사가 아주 맛있겠네. 자, 이렇게 식사하십시오. 아유, 감사합니다. 두 분 덕분에 아침부터 귀한 상을 받았는데요. 여기다 차이가 엄청나게 나죠. 자, 이거 잡고 네.
네, 자꾸 이제 요거는 머리카락은 아이고. 잘라내고 이제 여기서부터 꼬랑지서부터 서로 이제 들어가는 거야. 아, 맛있다. 갓 잡아서 구운 도루묵. 그 맛 궁금하시죠? 너무 맛있다. 예. 지금 사른 거를 구워서 그런지 설탕 뿌린 것 같아. 안에 고기가 달아요. 이게 살아보시니까 자식도 자식이지만 역시 내 와이프가 최고죠. 그럼요. 네. 물론 자식도 귀하지만 우리 할머니 고기 먹는 게 너무 맛있게 먹는데 꽃밤을 해야 돼. 아 이게 참 그렇게 쑥스러워하세요 그래? 자네도 이거 한번 해줘야지. 그러지. 와, 바다와 함께 반백년, 베테랑 어부 만길 씨는 바닷물 속에 홀로 작업하고 있을 아내가 늘 걱정입니다. 잠이 깨고 일할 때면 항상 마누라 생각 많이 나. 파도 치고 바람 불고 바다 가서 작업을 할 적에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그때는 뭐 말할 수가 없지요. 그때는 항상 잠이 들어야지 않았지. 넓고 넓은 바다에 부표 하나만을 의지한 채 바닷물 속에 몸을 맡기는 해녀. 40년 넘게 물질을 해온 순자 씨도 바다가 무서워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겁나죠. 파도가 늘렁늘렁할 적에는 그냥 다칠까봐. 한번 작업하다 보니까 봄에야 하다가 돌 위에 덜썩 걸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제일 무섭죠. 잠들 때까지. 그럴 때가 있어요. 한 번씩. 숨이 멎도록 힘들고 지칠 때마다 그녀 곁으로 달려와 준 건 바로 남편. 그가 있었기에 그 오랜 시간을 바다와 함께한 건지도 모릅니다. 아무래도 든든하죠. 같이 일해 하니까. 훗날 다시 정동진에 가게 된다면 어부와 해녀 부부 다시 꼭 뵙고 싶습니다. 정동진 하면 이곳을 빼놓을 수 없죠. 바로 정동진역입니다. 이 정동진역이 이 기네스북에 등재됐답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에서 이 바닷가하고 가장 붙어 있는 역, 기차역. 그래서 기네스북에 등재가 됐다는데 바로 뭐 해변하고 붙었네요. 뭐 이 정동진역이. 하나, 둘, 셋. 아담한 역사는 빛나는 청춘들을 위해 제법 멋진 배경 화면이 되어주곤 합니다. 기차가 서질않는 강릉 시내로 가기 위해 정동진역에서 기차를 타기로 했는데요. 무궁화호를 언제 타봤는지 이 기억조차 까마득합니다. 여행의 매력은 바로 이런 거겠죠? 잠시 잊고 지냈던 추억과 현재의 내가 우연히 만나는 기분. 이 순간을 위해 제가 미리 준비해 온 게 있습니다. 이 또 추억의 계란. 그때는 이 삶은 달걀과 사이다 한 병이면 여행길이 퍽 든든했었는데요. 기차를 타면 꼭 이 계란이 앞사람, 옆사람, 뒷사람 다 이 계란을 먹었었는데 지금 이런 풍경이 없어진 것 같아요. Oh, Billy Brown had lived in North
ordinary life. Two kids, a dog, and then the cautionary wife. While it was all going 정동진역에서 강릉역까지 무궁화호를 타고 약 20여 분 정도 달려갑니다. he met his lover almost every 창밖 너머 펼쳐지는 저 푸른 바다. 아, 정말 멋집니다. on some religion that he said duty found. They didn't know that his faith was earthly bound. 강릉역에서 내려 제가 향하는 곳은 강릉의 다운타운이라 할 수 있는 중앙동입니다. 남대천 다리를 지나 중앙동을 걷다 보면 누구나 역사의 한 페이지를 만나게 되는데요. 신라시대부터 정치 행정의 중심지였던 이곳엔 강릉 대도호부 관할을 비롯해 건축물로선 강원도 유일의 국보문화재인 임영관 산문이 있습니다. 이제 이곳 동네 풍경도 살펴봐야겠죠? 소풍 가는 길. 과거 임당동이라 불렸던 이곳은 강릉의 생활문화 중심 공간이었다는데요. 그러다 동네가 노후하고 쇠락해지면서 작년 10월 옛 골목이 화사한 모습으로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유, 아, 이게 손이 차세요. 네? 따뜻한 건데 이거 따뜻해요. 아이고. 아유, 감사합니다. 어디 가세요? 떡 틀러 가려고. 예? 떡 틀러 가려고. 가락떡 틀러 가려고. 아, 떡을 틀다고 그래요? 네. 튼다고. 정월달 돼서 이제 네, 양을 썰이 되는. 이제 설 준비하시는구나. 손지들도 오고 아들도 오고 하니까. 아, 그 따뜻하죠, 어머니? 네, 그 주문해 두셔요. 네, 너무 따시네. 그 이제 떡을 얼마나 하셔요? 몇 말? 한 말? 네, 한 말. 한 말. 네. 아, 여기에요? 네, 임담방앗간. 네. 아, 야, 진짜 오래된 방앗간인가 보다. 네, 오래된. 그림이 그냥. 안녕하세요. 방앗간 여러 곳 둘러봤지만 이렇게 자욱하게 김이 서린 방앗간은 또 처음 보네요. 안녕하세요. 그렇습니다. 네, 네. 할머님 가래떡을 완성하느라 방앗간이 분주합니다. 먼저 맵쌀을 불려 제분기에 곱게 빻은 쌀가루를 찜기에 넣고 찝니다. 잘 쪄진 쌀가루는 가래떡 기계에 넣어 이렇게 초벌 볶기를 한 후 다시 한번 뽑아내면 찰지고 쫄깃한 가래떡이 완성이 되는 거죠. 어머니 조금 맛 좀 봐도 네, 돼요? 맛, 아유, 모두 드세요. 재래식 방앗간에서 만든 가래떡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아, 이게 그런데 가래떡이 꼭 치즈 같습니다. 이렇게 찰지게. 방금 나온 가래떡 맛 한번 보겠습니다. walking the baby back home. We go along harmonizing a song. 야, For 맛있다. I'm rich 아유, 어머니 너무 맛있어. 아유, 좀 쓰세요. 나 한 입만. and they give me the 이렇게 쫀득쫀득한 가래떡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저는 처음 봅니다. 이게 양념도 안 했는데 이렇게 바로 설탕 뿌린 것 같죠? 잘 드려야 돼. 네, 찜을. 마트에 나온 거는 국을 끓이면 매끌매끌하지 않고 여기 그 들어가지고 하면 매끌매끌하고 큰또 맛있지. 이거 담궈가지고 하고. 자식들에겐 언제나 최고의 음식만을 주고 싶은 거죠. 좀 좋은 거 먹이려고 그러지. 옛날부터 명절과 새해면 대목을 맞는 곳이 방앗간이었습니다. 요즘은 마트에서도 사다 먹을 수 있지만 예전엔 이렇게 방앗간에서 떡을 뽑아야 한 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기 이
구름이 이렇게 천장에 막 떠가지고 우리가 구름 바로 밑에 있는 것 같아요. 아유. 전기로 떡을 찌면 찰기도 강하고 맛도 좋다는데요. 이곳 방앗간 안에 연기가 자욱한 이유 이제 알겠습니다. 진짜 오래된 방앗간이네요. 오, 이 옛날 발동기도 그대로 있고. 모든 건 예전 방식 그대로. 기계를 사용하려면 발동기부터 돌려야만 하는데요. 아, 그렇게 벨트를 걸으셔야 되는구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제가 할 걸. 아버님은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사모는 됩니다. 35년생이면은 80 늘이요. 84세. 네, 네. 부인 어르신은 93세 여기 계세요. 아, 그분이 먼저 했어요. 제일 먼저 제일 먼저. 일대로 하시고 아, 1대. 2대, 이대. 3대. 아, 그러세요? 그러면 어머니하고 아버님 어떤 관계세요? 아, 제가 음. 이분이 이제 저기 내가 하다가 저를 이걸 먹이줬어요. 넘겨줬어요. 나는 아까 1대, 2대, 3대 그러셔서 다 가족분이신 줄 알았어. 네. 아. 6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의 정성은 변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어르신, 은퇴하시고도 왜 여기서 일을 도맡아 하고 계신 건가요? 도와주는 게 왜냐하면 일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에 힘들어서 요새 일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 아주머니는 내가 안 하면 이 떡은 이 기계 쓰질 못해요. 안 쓸 수가 없죠. 야, 그래 할 수 없이 도와주는 거예요. 방앗간의 애정이 각별해 보이시는데요. 그 내가 여기 와서 돈을 벌고 아들 공부 다 시키고 이기 때문에 미련이 남기 때문에 여기 와서 이걸 도와줘 항시 머리에 떠서 도와주는 거예요. 뭐 딴 게 없어요. 방앗간에 아버님 청춘을 다 바치신 거네요. 그럼 정신 다 잡은 거죠. 세 번째 주인 역시 이 집 단골 고객이었답니다. 나도 여기 고객으로 왔다가 이거 하게 됐거든요. 이 역사적인 방앗간을 제가 세 번째의 사장으로 한 걸 행복하게 생각하고 좋죠. 차후에도 내가 안 한다 해도 이런 방앗간에서 찌어 먹는다는 거는 굉장히 행복한 거죠. 소중한 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생각이 방앗간의 2대, 3대 주인을 키운 건 아닐까요? 그거 큰 거 해달라 해서 큰 거 했어요. 강릉 중앙동엔 옛날 방식으로 운영되는 방앗간이 우리의 맛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둘러보니까 꼭 무슨 시간 여행 왔다 가는 것처럼 아, 제가 정말 작아지고 제가 어린아이 같고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좀 저 어른들을 보면서 저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또 다른 의미를 느낍니다. 근대화 거리도 가봤으니 사람들의 출입이 잦은 강릉 번화가를 한번 둘러볼까요? 중앙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탤런트 아저씨 아니야? 맞지? 아 어쩐지 얼굴이 탤런트한테 안녕하세요. 아이고야 얼굴이 이제 이래 보니까 알겠네. 야. 그러세요? 예. 어머니 여기서 얼마나 하셨어요? 30년. 얼굴이 이제 자세히 보니 알겠네. 창피스러가지고. 아유 창피하긴 뭐. 여기는 이 코다리만 이렇게 하시나 봐. 예, 여기 코다리. 아 코다리. 꾸들꾸들 반쯤 말린 명태를 코다리라 부르는데요.
강릉에선 김장을 담글 때 코다리를 넣을 정도로 코다리 사랑이 지극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시는 할머니. 매일 냉기가 도는 야외에서 계시다 보니 어딘가 좀 불편하신 모양입니다. 허리가 아프니까 허리 피냐고 그러지. 아침 6시부터 저녁 5시까지. 하루 종일 하니까. 조금 허리 조금 피고 그렇지 뭐. 그제는 저렇게 앉고 이렇게 앉고 했는데 중앙시장이 새로 그거 하냐고 쫙 정리해가지고 이렇게만 딱 앉죠. 저쪽으로는 안 앉죠. 길 건너 노점상 하실 때보다 지금이 훨씬 좋으시죠? 그렇지. 노다지겠지 뭐. 노다지겠지. 그게 안 맞지 뭐. 호텔에 들어앉았지 뭐 여기는. 저쪽에 있을 때는 비 오면 우산 치고 바람 불면은 뭐 날아가고 뭐 그랬어. 말도 못해서 추웠어요. 호텔이지 뭐. 일루 호텔이지 뭐. 일루 호텔이에요. 눈과 비를 막아줄 지붕 하나에도 이렇게나 좋아하시다니요. 그만큼 큰 욕심 없이 성실히 살아오신 분들일 텐데요. 언제나 그 자리에 가면 만날 수 있는 얼굴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에는 수산물이 항상 많은데 특히나 이 강릉 중앙시장은 더 싱싱해 보여요. 보이기가 바다와 가까이 있어서 그런지 바로 들여와서 그런지. 근데 아까부터 제 후각을 자극하는 고소한 냄새가 발걸음을 붙잡았습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어머니들이 다 계셔서 어느 분이 주인이세요? 여기에요. 아. 올라간 사람 걔이에요. 아니 원래 이거 요리하시는 분이 대장 아니에요? 대장이에요. 대장이에요. 그죠? 그렇다면 이 대장님 내공이 돋보이는 전 부치는 실력 어디 한번 볼까요? 전 부치는 소리가 마치 빗소리와도 닮았는데요. 전은 단순해 보이지만 손이 많이 가는 음식입니다. 조금만 지체해도 무럭게 타버리죠. 때문에 전 하나하나에 정성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통통하게 살이 오른 생선살.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데요. 맛있어. 이 어머니 이게 저 생선이 무슨 생선이에요? 명태. 야 진짜 맛있다. 야, 이거 고소한 맛에 이 젓가락질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고소한 전으로 허기는 달랬지만 강원도에 왔으니 이곳다운 음식을 먹어봐야겠죠? 강원도에 가면 감자로 만든 음식을 먹어보라던 지인의 말이 문득 떠올랐는데요. 이 집도 참 오래된 담과 집이네. 그 골목길을 빠져나오니 반가운 간판 하나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감자 옹심이 집이네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마침 마당에서 감자를 다듬고 계신 할머님이 계셨는데요. 아는 손님네. 네네네네. 고맙습니다. 아이고. 대리비 좀 해봤는데 요즘 전국 많이 다니면서 내가 아는 대리비도 되는데. 아 이제 강릉까지 와가지고 이 감자 옹심이를 안 먹고 가면 안 되지 하고 들려오는데 마침 또 이렇게 옹심이 집이 있네요. 네, 있어요. 네네. 식당도 대대로 살던 집을 감자 옹심이 집으로 꾸몄답니다. 할머니의 시어머니 때부터 살던 집이 식당으로 탈바꿈한 셈이죠. 벽장이며 창문까지 모두 예전 모습 그대로입니다. 어머니 이거 벽장에 이거 벽장이죠? 예. 백장이고 아. 아무것도 없어요. 창고 겸 벽장이네. 이 농도 오래된. 시어머니 우리 시어머니는. 아 시어머니요. 예, 우리 시어머니는.
과거 시어머니가 사용하셨던 장롱도 그 모습 그대로 깨끗하게 잘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감자 옹심이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여기서 한 지가 한 40년 됐어요. 40년. 예. 그냥 우연히 그냥 10원짜리 핫토를 하다가 네, 네. 이제 손 이렇게 이웃 할머니들이 많이 오니까 네. 내가 칼국수 내가 잘하니까 네, 네. 칼국수를 해가지고 먹인다 해가지고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장사가 됐잖아요. 나중에 자꾸 해주니 안 되겠잖아. 그랬더니 소문이 나가지고 저 손님 자꾸 대도 그래서 이게 장사가 됐어요. 아, 그러니까 우연히 이게 장사가 됐어. 하트 치시는 분들이 10원짜리 하트 치다가 맛있다 하시니까 예, 이제 맛있다. 그게 칼국수 밀어갖고 그래가지고 이게 막 다 텔레비 나와요 이게 다 나오죠. 이거 나온다고 그냥 말하는 게 어머 어떡하나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괜찮아요. 화투를 치다 식당에 됐다니 그 비법이 궁금한데요. 전날 밤에 깎아놓은 감자는 장사 당일 아침 7시부터 갈아서 물기를 뺍니다. 다음은 가장 중요한 앙금 작업. 건더기하고 그 녹말 전분하고 분리시키는 거예요. 녹말 뺀 건더기와 섞어 다시 반죽을 해야 하는데요. 모두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시간과 정성이 필수랍니다. 매일 이렇게 감자를 빨래하듯 주무르시는 건가요? 이 빨아야지 앙금이 나오지요. 앙금이 나와가지고 저것도 꼭 짜가지고 이 앙금 깔아앉은 거하고 섞어가지고 그게 옹심이 되잖아. 이봐 앙금이 앉았잖아. 예. 마치 흰 쌀죽처럼 걸쭉하게 감자 앙금이 생겼습니다. 쉽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이렇게 힘들다고. 감자 깎아야지, 갈아야지, 알아야지. 또 앙금 안쳐가지고 섞어가지고 짜는 것도 짜야지. 얼마나 힘들다고. 일이 많아요 이게. 감자를 갈아 고른 앙금을 먹기 좋은 크기로 빚어내 장국에 넣으면 드디어 감자 옹심이가 되는데요. 장국은 멸치와 다시마와 양파를 넣어 푹 끓인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친 후에야 아침 손님을 받는다네요. is even more than anyone that you adore can love is all that I 오전 장사는 10시부터지만 이미 30분 전부터 마당은 손님들로 가득합니다. 이 지역 향토 음식이다 보니 주말이나 휴가 시즌이 되면 손님들로 문전성시라는데요. 가만히 있자. 저도 관광객인데 감자 옹심이 맛 좀 봐야겠습니다. 구수한 맛이지. 구수하면서도 아주 시원하면서 속이 뻥 뚫리네. 예, 뚫려요. 어우 시원해. 어머니는 이 평생을 살아오면서 감자 옹심이하고 화투를 선택하라 그러면 어떤 걸 선택하지? 하트는 좋아해요 내가.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서 엄마가 돌아가시면 관에다가 하트 넣어준다고. 그래 너 다 와내 이러지.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정도로 좋아하지. 좋아하시는 거예요. 배고프고 힘들었던 그때 그 시절. 구황작물로 즐겨 먹곤 하던 감자가 요즘 사람들에겐 색다른 별미가 됐습니다. 그래도 고맙지 뭐 손님 그렇게 오니. 교신 같은 집이라도 그렇게 오니까 얼마나 고마워. 지금 한 100년 됐을 거라. 이게 복댕이 집인가 봐. 중앙동 구석구석을 돌았더니 탁 트인 바다가 다시 보고 싶어집니다. 다시 만난 강릉의 바닷길. 걷다 보면
오랜 시간 숨겨놓은 이 동네 진짜 보물을 만날 수 있는데요. 이곳은 심곡항에서부터 이어지는 총 2.8km의 정동 심곡 바다 부채길. 바다를 향해 마치 부채를 펼쳐놓은 모양과 흡사해서 지어진 이름입니다. 원래 이곳은 해안으로 침투하는 적을 막기 위해 군 경계 근무를 섰던 곳이라는데요. 아, 멋있다. 이 거친 파도 속에 이렇게 커다란 이 돌산이 있는데 수백 년, 수천 년을 바다를 끌어안고 이걸 지켜내고 있다는 이 자세가 참 멋있기도 하고 웅장해 보입니다. 지난 2016년 10월부터 일반인들의 출입이 허용된 곳이니만큼 이곳을 찾는 사람들도 부쩍 많아졌답니다. 바다 부채길에서 내려와 다시 해송 숲길을 따라 걸어봅니다. 그런데 순간 제 눈을 의심을 했습니다. 아니 이 추운 겨울에 저 서핑하는 사람들이 있네. 참 대단하네. 이 파도에 이 추운 겨울에 그만큼 재미가 있으니까 저렇게들 나가서 서핑하는 거겠지. 야. 지금 강릉은 차디찬 영하의 날씨. 특히나 바닷물 속은 더 추울 것 같은데 말이죠. 온몸으로 온전히 파도를 맞는 서퍼는 다른 별에서 온 사람일까요? 안녕하세요. 야. 대단하십니다. 춥죠? 춥네요, 오늘. 오늘 추워요? 야, 대단하네. 이 추운 겨울에, 지금 얼마나 있다가 온 거예요? 이제 한 1시간 정도 탄 것 같아요. 1시간? 네. 보기엔 멋있어 보이지만은 이 바닷물 속에 들어갈 엄두는 나질 않네요. 대신 보드 위에 올라가 잠깐이나마 그 기분을 만끽해보고 싶었습니다. 이게 이 서핑의 그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뭔가 해탈하는 느낌이 좀 있어요. 뭔가 막힌 도시에 살다가 이제 트인 바다를 보면 좀 가슴 트이고 하는 부분들이 다시 서울로 돌아가도 일 열심히 해도 또 여기가 또 그립고 하는 부분들이 생기긴 하는 것 같습니다. 4년 전 서울 생활을 접고 강릉 주민이 된 이주호 씨. 우연히 접한 서핑이 회사원 주호 씨의 인생을 뒤바꿔 놨습니다. 원래는 직장 생활을 한 1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너무 제가 없어지는 걸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 그러다가 이제 이런 서핑을 만나게 돼서 뭔가 나 맞아, 넌 이렇게 사는 게 나한테 어울리는 놈이야, 스스로 이렇게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주말마다 있는 그의 서핑 강의에 빠지지 않는 한 사람. 30대 수강생들 사이에 조금은 연세가 지긋해 보이는 한 분이 열심인데요. 공무원 생활 하다가 퇴직을 하고 지금 여기서 민박하고 같이 이제 서핑 생활을 이제 같이 즐기고 있는 겁니다. 서핑을 하게 되면은 물 위에서 내려오는 기분이 부서지는 하얀 파도처럼 하늘에서 이렇게 날아오는 기분이, 그런 기분이 듭니다. Afternoon delight.
김우석 씨는 요즘 서핑에 푹 빠져 있습니다. 스승과 함께 매일 바다에 나온답니다. 서핑에 입문한 지 이제 4년. 아직은 넘실대는 파도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일이 다반사죠. 하지만 그에게 서핑은 너무도 매력적인 생활이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대단하십니다. 아, 연세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예, 저 있습니다. 58년 개띠입니다. 아, 58년 개띠세요? 예, 아, 그러면. 올해 21가. 야, 그러시구나. 예. 밖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멋있다 생각했는데 또 이렇게 나오시는 거 보니까 걱정부터 되네요. 아, 추운데. 아니 근데 저분은 누구세요? 저희 아들입니다. 아 그러니까 부자 서퍼시군요. 처음에 제가 서핑을 먼저 시작을 하고 아버지께 권유를 드렸어요. 추천을 약간 강습받고 한번 해보시라고 했는데 저보다 열심히 하실 줄 몰랐어요. 지금 저는 겨울에 가끔 들어가거든요. 아버지는 거의 매일 들어가시죠. 바다를 거의 매일 365일이면 1년이면 1년 내내 바다를 보고 있죠. 하루 종일 바다를 보면서 파도가 언제쯤 들어오나 매일매일 파도를 기다리죠. 자, 들어가자. 우리가 흔히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말하는데요. 김우석 씨를 보니 신체 나이보다 마음의 나이가 훨씬 중요하다는 걸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넘어지면 또 어떻습니까? 당신의 심장은 푸른 바다 위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힘차게 뛰고 있는 걸요. Sometimes never comes. So love me. There's a song to be sung, and the best time is to sing it while we're young. 강릉의 명소를 이곳저곳 걷다 보니 그 어느 때보다도 하루가 짧은 것 같습니다. 오래된 역사가 살아 숨쉬는 강릉 중앙동과 천혜의 자연 환경을 자랑하는 정동진. 보석처럼 아름다운 이 동네가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이 기해년 동네 한 바퀴 그 첫 시간, 이 강릉 정동진 중앙동 여행 어떠셨어요? 덕분에 오늘 저도 새해 일출을 바라보면서 작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올 한 해 황금 돼지에 우리가 걷는 그 길이 늘 따뜻하길 소망해 봅니다. Happy New Year, Happy New Year. May we all have a vision now and then of a world where every neighbor is a friend. Happy New 천생연분. 바다가 맺어준 두 분의 러브스토리. 앞으로가 더 기대됩니다. 감자 옹심이집 할머님은 오늘도 화투 재밌게 치셨을까요? 우리의 맛을 지켜나가고 계신 방앗간 3대 어르신들 건강하세요. 서퍼들은 금진 해변에서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겠죠. 코다리 오총사 어머님들 기해년에 더욱 부자 되세요.